우리 전동석, 그리고 김진영 우리 위원장님, 원유철 의원은 평택이지만 저 아주 가까웠습니다. 참 벌써 그게 말이죠, 30년이 됐어요. 네. 저는 정치를 다 떠나서 그저 산에 다니고 친구들 만나서 막걸리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집사람 있죠? 여러분들이 참 좋아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못했어요. 정치한다고 집안일도 없고. 그래서 요즘은 집안일 해주느라고서는 설거지도 많이 합니다. 청소나 쓰레기 버리는 건 물론 제 몫입니다. 그러면서 책 보고 산 보고 이런 거 즐기고 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이 안 편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게 있어요. 나라가 왜 이렇게 돼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얼마나 어려운 삶을 갖고 왔습니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정말 양주당에 가서 찌개미 먹고, 그러고서 보릿고개 지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 됐어요. 반도체 제1국가가 됐어요. 자동차 수출 세계에서 3위 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 갖고서는 이 관세를 얼마나 무겁게 먹이는지, 오늘 보니까 자동차 수출이 15%나 떨어졌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뿐만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하루가 멀다고 미사일 쏘고, 부축함 진주시키다가 또 실패도 하고, 그러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 이렇게까지 협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역할을 변경해서 중국 견제용으로 쓰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핵을 머리 위에 쥐고 안보 보호도 못 받고 불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정치는 어떻습니까? 이제 와서? 정치가 어때요? 어제는 말이죠, 그저께 법원 판사들 대표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친이명대 이재명대가 몇 명이죠. 이 사람이 이재명을 하기 환송시켰다고 대법원장을 탄핵시킨다, 청문회 부른다, 또 그 특검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법원장 나가라, 그래고 법관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근데 법관들이 점잖은 분들 아닙니까? 가만히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집단원에서 그 의제를 결정하는데, 재판 독립, 재판이 정치에 의해서 휘둘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알고하면서 무슨 책임을 묻겠다, 또 그걸 바꾸겠다고 법을 바꾼다. 법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그 위증, 허위 진술을 해서 그걸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 무죄 때렸잖아요. 그 대법원에서 아니다, 파기환송시켜서 유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아예 법을 바꿔서 위증죄에서 행위는 처벌 못하는데 아예 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게 면소 판결이 돼서 대법원에서 무슨 판결을 해도 완전히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을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법원에서 이제 26일 날 법원 대표회의를 하는데 내놓은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러니 제가 어떻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되려고 되어 와 있어요. 안 돼요. 지금 이재명 대세론인 것이 그 거리를 휩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경제는 계속 망하죠. 안보는 위협이죠. 정치는 민주주의 완전히 망가지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정치를 다 내놓고 편안히 사는 사람인데 안 되겠다. 내가 힘은 없지만 나가서 이재명을 도와야 되겠다. 이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이 나라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되겠다. 안보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재명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아니고 김문수. 김문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건 뭐예요? 보이긴 젊어 보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들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어제 저녁 YTN 라디오에 나가서 신율 교수하고 대담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법재판 이것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망가지고 있는 건데 민주주의 살려야 되겠다, 경제 살려야 되겠다, 안보 지켜야 되겠다. 그리고 밤에 결심을 했습니다. 어제 밤에 김문수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당신 돕겠다. 김문수 후보가 좋아갖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9시에 정치 세판 판가리 선언을 하는데 거기 나와서 선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제가 오늘 9시에 당사에 가서 김문수 지지 선언을 만천하에 공표했습니다. 대선 판이 벌어지면서 이재명 판이 되고 이재명이가 대통령 된다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상식 비슷하게 돼 가고 있었지만 이제 오늘부터 바뀝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됩니다. 김문수가 나라를 살립니다. 김문수가 경제를 일으킬 겁니다. 김문수가 안보를 지킬 겁니다. 김문수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확고하게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김문수 후보 오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지지 선언을 했더니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려요. 여기도 호남에서 오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 호남에서 그렇게 많은 전화가 잘하셨다, 고맙다. 어떤 사람은 울먹이면서. 그래서 제가 아니 당신은 호남 사람 아니고 당신은 한평 사람 아니에요, 당신은 영광 사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호남 사람이라고 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말을 제대로 못할 뿐입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정현 대표 아시죠? 이정현 대표하고 조금 아까 전화했어요. 호남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총괄위원장을 맡아서 지금 전남 전북을 곳곳을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가 이정현 총괄위원장 말씀이 이번에 김문수가 호남에서 최소한도 30% 이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강국을 만들었고 반도체 제1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석유화학 최고입니다. 제강 산업 최고입니다. 이런 우리 경제를 그냥 고꾸라지게 놔둬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학교 들어가면서 오직 독재 타도 유신 철폐만을 외치면서 15년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군사 독재를 뚫고 일어서서 세계 최고의 민주국가를 이룬 것이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어렸을 때 쓰레기통에서 무슨 장미꽃이 피느냐 이런 얘기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조롱을 받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경제 강국 대한민국, 문화 강국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입니다. 누가? 김문수가! 김문수 대통령! 여러분들, 김문수를 도지사, 경기도지사 만든 게 좋은 거 아시죠? 그 양반이 그때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경기도지사를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었어요. 그 내가 불러갖고서는 도지사 왜 안 할래? 그랬더니 이 양반 얘기가 아니 도지사 잘하는 것하고 정치하고 뭐 상관이 없던데요.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제가 경기도지사 꽤 잘했다는 평판이 있었다는 걸 아시죠? 저 뒤에서는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데 그때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가 대통령 예비 후보였었습니다. 도지사 때.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라. 도지사를 해봤자 뭐 정치에는 큰 상관이 없다. 한 일주일 후에 다시 불렀어요. 할래 안 할래?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제가 막말 좀 하겠습니다. 네가 대통령 선거를 나중에 옆에 두고 그러는 모양인데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고 하면은 경기도지사를 하는 것이야말로 더 이상 축복이 없다. 왜?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 있죠, 자동차 산업 있죠, 그리고 농업 있죠, 임산물 있죠, 어업수산물 있죠, 뭐 교육 문제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군대 안보는 도지사에 관한 사업은 아니지만 경기도에 있는 군사력 화력은 대한민국 전체 화력의 70% 80%가 나옵니다. 미군 2사단이 있고 7공군 사령부가 있고 유일한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자 이제 저는 내려갈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하지 마세요. 제 정치적인 고향의 뿌리고 하지 마세요. 네, 젊은 세대한테 넘겨주셔야죠. 제 이름이 손학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서면 초등학교 교장을 하시면서 학원동의 온신 초등학교를 2년제로 만들고 4년제로 만들고 그랬어요. 그 학원동 그 학자를 따서 제가 학교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있고 그런 그 멘탈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제
AI 시대 새로운 문명사적인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대한민국 김문수를 대통령으로 다시 일어나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가 될 것을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네, 너무나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손학규 대표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